졸리네. 개피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신앙이 깊어서 가는 건 아니고 드러머가 공석이라 드럼 치러 갑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아침에 굉장히 일찍 시동을 걸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일찍 나가도 7시 조금 민기적 때문에 7시 20분쯤 나가서 10시까지 콜 타고 들어와서 교회 갔다 와서 다시 출근하는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침 7시에 나가도 어쨌든 주말에는 아무리 못 타도 10시까지 타면은 평균으로 하면 한 5만원 타거든요. 적게 타면 4만원, 잘 타면은 장타 몇 개 아다리 잘 맞으면 6, 7만원까지 탄 적도 가끔은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콜도 잘 안 들어오고 장타만 주는데 그 와중에 거절은 안 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후속 콜이 잘 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 9시 20분까지 5개 28,000원 탔나? 그러고 아침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뒤에도 크게 재미는 못 볼 것 같으니 뭐 오후에는 적당히 하고 그냥 좀 일찍 들어와야지 생각하면서 왔다가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늘어지고 싶어가지고 일 제끼고 신나게 늘어지고 왔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어서 뭐 이렇게 한 번씩 탈출한답시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사소한 일이 2가지가 있었는데, 좀 중고차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은데 차를 바꿨습니다. 와, 그것도 벌써 4달 됐네. 타던 경차 처분하고 준중형차로 바꿨는데 이런저런 이유 하나도 갖다 붙이지 않고 그냥 순전히 제 욕심으로 딱 바꿨습니다. 애기가 깨가지고 재우고 왔습니다. 타던 거 팔고 이제 할부 조금 써서 산 거긴 하지만 아무튼 매우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잘 타고 있고, 중고차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개떡상을 해가지고 주변에도 이제 중고차의 가성비에 대해 많이 설파를 하는 그런 중고차 전도사가 아닌 전도사처럼 살고 있는데, 주변에 지인들이 차를 바꾸는데 죄다 신차로 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사례만 딱딱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한 명은 원래 스포티지 LPG를 타고 있었는데 수출 시세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감가를 거의 안 맞은 수준이더라고요. 걔도 몇 년을 탔는데 이제 신차 출고해서 한 3년 탔나? 근데 신차가 대비 400만 원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됐다고 하니까 말타했죠. 그 친구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조금 더 큰 차에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변에 각이 딱 서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바람 아닌 바람을 좀 허파에 불어 넣었죠. 야, 각이네, 가라 이러면서. 중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딱 바꾸면은 돈 10원 한 장 안 쓰고 딱 기변각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뽐을 잊으셨죠.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차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원래 저 스포티지도 할부금 내고 있던 애가, 그래서 중고로 바꾼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신차 계약.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친구도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 조율이 잘 안 됐나 봅니다. 본인의 차도 중고차로 정리를 했지만 이제 그 중고차라는 것은 내 거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타던 거에 그 퀄리티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이상과 현실이 좀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의견 충돌 그리고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공유하는, 엄청나게 깊게 알고 있다고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그 친구는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신차를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차 바꾸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저의 오지랖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죠. 그래도 계속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2번째 사례는 이제 또 제 지인인데,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차 타고 있다가 이제 아기 태어나면서 이제 SUV를 가려고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거 차 좋은 거는 뭐 안 타본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축하하네 어쩌네 하다가 이제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죠. 그랑콜레오스도 하이브리드를 출고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신차 계약한 것까지 괜찮고 그랑콜레오스인 것도 괜찮은데 무려 가솔린을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있던 사례보다는 조금 충격이 덜했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가는 테크트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 깊었는데 뭐 그래도 그 친구는 좀 양반인 게 뭐 원래 새 차 살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래도 타던 게 아마 가솔린인 것 같아서 뭐 크게 데미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또 반대인 게 이제 거기도 이제 유부남인데 거기는 오히려 와이프가 중고차를 권했다고 하는데 굳이 신차를 간다고. QM6 LPG 가성비 중고차의 근본 오브 근본 QM6 LPG를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했지만 신차를 굳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뭐 제 차 바꾸라고 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뭐 저의 오지랖은 여기서 멈춰야겠죠. 이제 그 친구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 청약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지역에 이제 신혼희망 타운 같은 거 청약이 하나 뜨는데 이제 공공분양이라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해요. 위치는 좀 멀리 있는데 그래도 입지는 좋은 곳이라 되면 대박인데 청약을 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는 또 반대의 의미로 플렉스 여유가 있고 그래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해봤는데 저의 좁은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 대한민국 땅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들 중에서는 각자의 형편 따라 이렇게 소비하고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도 있듯이 적당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좀 더 부자인 사람도 있고 뭐 압도적인 부자들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언제부턴가 저는 뭐 제가 변변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묵묵히 나름 뭐 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도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막 크게 막 힘드네 어쩌네 하면서 찡찡대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는 진짜로 힘든 사람은 의외로 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의 재정 형편이 조금 빠듯한 걸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중고차를 사는 게 제일 이제 합리적인 선택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큰 추려를 감내하면서 신차를 사고 집을 또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차를 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럴 깜냥은 안 되지만 재테크 뭐 그런 자산관리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행위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의 행동도 사실 용서받을 수 있는 뭐 이거를 용서하고 말고의 범위는 아닌데 아무튼 옳은 행동이냐 아니냐를 조금 논해볼 여지가 있죠.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차를 바꿨지만 이제 원래 타던 차를 팔고 그 차 값으로 이제 선수금 일부랑 이제 부대 비용은 싹 다 녹여가지고 이제 자동차 값만 할부를 일으킨 거는 420만 원밖에 안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자 포함해도 월 납입금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적고 그것도 대출을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율도 꽤 저렴한 편이어서 굴리는데 크게 부담도 없어요. 뭐 가지고 와서도 지금 소모품 엔진오일, 미션오일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다 교체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고 조금 남아 있어서 그냥 타고 있거든요. 크게 문제도 없고 중고차라고 당연히 가져와서 싹 다 털면 좋지만 하나하나 봤을 때 타도 되는 거는 그냥 타면서 하나하나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이 소비 자체는 사실 순전히 100% 제 욕심으로 일으킨 소비지만 그래도 나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했거든요. 뭐 이게 옳다, 이게 괜찮은 거다, 자랑스럽다 이딴 소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나름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내년에는 아파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도 되는 만큼은 모아야 되고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무리 집단 대출이지만
이제 제가 또 너무 일으켜 놓은 채무가 많으면 힘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최대한 리스크를 덜어내면서도 내 욕심은 조금 이루고 싶은 그런. 주변에 사람들은 뭐 좀 뒤가 없는 소비를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닦아줄 사람들이 뒤에 든든히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긴 난 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이제 퇴직하셨고 온전히 내가 이제 독립해서 결혼도 했고 애기도 태어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손 안 벌리고 온전히 내가 이 가정을 건사해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나랑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 그렇지만 주변에 왜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지? 팔자가 좋아 보이네. 아, 부럽다. 약간 네, 뭐 이런 의식은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떠들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아무렇지 않게 저는 제 삶을 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SUV, 하이브리드 차, 신차 출고하려면 당장 내일도 전시장 가서 계약서 사인하고 딱 픽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데에는 다 앞서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의 형편이 맞게 한 거지 않을까 싶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나랑 사는 게 다 비슷할 건데 그러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미 이제 뭐가 됐든 부딪혀야 돼요. 집을 이제 마련할 각이 나왔고 들어가게 돼 있고, 한 명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이제 청약을 넣을 거고 그게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은 뭐 아예 지금 청약을 넣을 생각도 없고 내 집 마련은 조금 막연하고 지금은 뭐 이제 저처럼 임대주택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집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거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꼭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뭐 저번에도 뭐가 됐든 돈을 소비하고 탕진을 할 거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내 삶에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상황에서의 차이가 불러오는 그런 소비의 행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 내 집 마련을 안 하거나 안 했거나 혹은 할 마음이 없는, 할 마음은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돈을 소비를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편히 일단 하고 보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는 맞아요. 뭐 저는 뭐 제 형편을 고려해서 청약을 넣고 그게 감사하게 돼가지고 뭐 오늘까지 왔지만, 사실 접수해 놓고도 취소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제가 청약이 된 단지도 되게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죠. 예.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네, 전 안 뽑았으니까.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자기들 형편에 맞춰서 거의 집을 사더라고요. 뭐 어차피 전월세 매물도 없고 자기들 모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모아서 이제 정책 대출 같은 거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견적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매수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친분 있는 목사,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은 동생도 서울에 이제 집 매수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 났고 이제 등기만 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해하는 거 알고 이렇게 먼저 연락해주고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고마운 동생인데 부러웠습니다. 전 아직 등기도 못 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내 집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마침 아침에 일을 나갔는데 평소보다 좀 분위기도 한산하고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마침 딱 이렇게 일 쉬었으면 좋겠다 슬쩍 꼬시길래 저도 덥석 물고 그래 오늘 제끼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끼고 부자인 것처럼 플렉스를 해봤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가서 39,900원이나 쓰고 중식 뷔페 가서 둘이서 거의 27,000~28,000원? 아무튼 둘이서 27,000~28,000원 또 플렉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은 조상님이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몇만 원씩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 다녔던 거 기름이 좀 달아가지고 오늘 4만 원 경유 딱 넣어주고. 경유차 좋습니다. 아직 경유차 중고차로 사는 거는
개꿀인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도 하지만 한 달에 2-3번은 장거리를 탄다 그럼 무조건 디젤차 강추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나라에는 진짜로 힘든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보면 내 욕심이 끄득끄득한 거지. 내 이상이 너무 멀리 높이 있는 거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당장 내일 뭐 먹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선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도 지팔직본이 아닐까. 팔자에 맞지 않게 사치스럽게 플렉스를 했고 내일부터는 다시 금요일까지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야죠.